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경영통계학 제10주차 2교시 모평균의 구간 추정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강의 주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 두 번째,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세부 내용은요,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 T분포, 대표본 공부합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 오늘 주제 표준 편차 아는 경우가 있고, 뒤에 가면 모르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아는 경우예요. 표준 정규분포에서 Z값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평균이죠? 요 구간은 우리가 신뢰 구간이에요. 신뢰 구간. 이걸 1-알파라고 그래요. 신뢰 구간. 그럼 알파는 무엇이냐? 오차 허용 범위예요. 여기는 틀릴 수도 있어요. 알파가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양쪽 각각 2분지 알파로 부르고 있어요. 2분지 알파. 요 범위가, 요 확률이, 바로 요 확률이 우리는 1-알파라고 불러요. 90%, 일반적으로 90%일 수도 있고, 95%도 있고, 99%를 부르고도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95%겠죠.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이라든가 각가지 통계제를 보게 되면 95%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때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3% 신뢰도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뭐 같은 얘기예요. 표준 정규분포 Z값 같은 얘기인데 앞에서 한 얘기랑 같은데 좀 더 정확하게 적어 놨어요. 이 범위를 좀 더 정확하게 적어 봤습니다. Z값인데 2분지 알파라기보다는 거기다가 표준 편차를 곱해야 되겠죠. 표준 편차.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 이건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그럼 앞에 있는 Z값은 무엇이냐? 이거는 변하는 거예요. 수치. 지난 시간에 T값, 수치 그랬죠? T값을. Z값도 마찬가지로 수치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변하느냐? 90%, 95%, 99%에 따라서 이게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하겠죠. 수치예요. 근데 이건 평균값하고 표준 편차는 변하지 않겠죠. 이거는 고정되어 있겠죠. 확률로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1-알파예요. 모집단 뮤에 대한 신뢰 구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 이 정도 이해하면 오늘 공부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봐요. 요게 수치라고 그랬죠? 고민하지 말아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또 자세한 내용 오늘 하다 보면 이번 시간에 다 이해가 갈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Z값 수치에 따라 달라져요. 95% 신뢰 구간일 때는 1.96, 뭐 1교시 때 공부했죠? 99%일 때는 2.575, 90%일 때는 1.645, 요 세 가지만 크게 기억하면 돼요. 95%일 때 1.96, 90%일 때 1.645, 99%일 때 2.575. 예전에 강의를 하게 되면 누가 또 물어봐요. 그럼 시험에 대비해서 암기를 해야 되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거 가지고 괴롭히진 않죠. 뭐 이렇게 혹시 낸다면 수치를 주겠죠. 수치 주겠죠.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암기하지 안 해도 돼요. 수치 주겠죠. 뭐, 네, 온라인이라면 당연히 책 보고 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0.95, 95%일 때 1.96, 99일 때 2.575, 90%일 때 1.645 암기하진 않더라도 요 숫자는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특히 요거 1.96은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2보다 약간 작다. 1교시 때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요. 요거 경험 법칙. 제가 이거 그 경영 통계에서 딱 하나만 암기해 주세요. 부탁한 게 경험 법칙이죠. 요거 뮤 빼기 2 마이너스 세타 뮤 플러스 2 세타 이게 뭐라고 그랬죠?
90.44%예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95잖아요. 약간 작을 거 아니에요. 약간. 여기는 95.44인데 95가 되려면 약간 작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플러스 2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그거를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 예, 가시나요? 95.44일 때 2니까 95%일 때는 1.96이다 라는 거예요. 예, 가시죠? 이 정도 했으면 한 5번 설명한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예제 1번입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몇 페이지인가요? 아마도 272페이지쯤 될 것 같아요. 270페이지 때. 한번 살펴보세요. 네, 271페이지, 269페이지. 학생들이 토익시험 보고 왔는데, 임으로 선발한 16명의 점수가 이렇대요. 토익 점수가 표준편차 20점에 정규 분포를 보인다. 표준편차를 아는 경우죠. 아는 경우에. 할 때 토익시험에 응시한 전체 학생의 모평균 무에 대한 90%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여기에 대한 표본이 20명이니까 여기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요. 표본 평균은 755. 이거 다 더하면 되잖아요. 더해서 나누기 20하면 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뭐가 문제죠? N 16개 정해졌고요. 90% 신뢰 수준이니까 1-알파가 90이니까요. 알파는 뭐가 되겠죠? 10인가요? 그래서 0.1 이렇게 돼 있네요. 세타 20이라고 줬잖아요. 표준편차 20 줬으니까 이거는 모집단의 20이고요. 이거는 뭐지? 표본에 대한 표준편차 5가 되네요. 롯데 문지 세타 계산하니까 5가 돼요. 다 나왔어요. 그렇죠? N 알죠? 평균 알죠? 표준편차 알죠? 계산하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90% 신뢰 구간이니까요. 90% 신뢰 구간이니까 아침에 앞서 1.645 있었잖아요. 요거 1.645 그렇죠? 평균 있죠. 1.645 곱하기 5 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평균에서부터 플러스 1.645 곱하기 5 이 사이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은 746과 763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0%예요 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런 그래프겠죠. 평균으로부터 755로부터 빼기 이만큼 플러스 이만큼 1.645 곱하기 루트의 문지 세타 루트가 16 4분지 뭐였나요? 20이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746과 763 사이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약 90%예요 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죠.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아는 경우 방금 전에 공부한 내용 우리가 엑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점수 20명인가요? 20명이 점수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20번까지 있어요. 칸이 좁아서 생략했고요. 요건 적어둬야겠죠? 표본에 대한 평균 이거 어떻게 구해요? 에버리지죠. 에버리지 1번서부터 A1서부터 A20번까지 쭉 하면 에버리지 구할 수 있어요. 755 이걸 직접 구하는 사람은 없을 걸로 판단돼요. 그리고요 Z값 구해야 되겠죠. Z값에 대한 커맨드는 컴피던스예요. 컴피던스 수식 함수 삽입해서 컴피던스를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느냐 알파값이 뭐였죠? 허용 오차 범위 90% 신뢰 수준이기 때문에 알파값은 당연히 10% 따라서 0.1 하고 올리면 돼요. 표준편차 20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16명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16명 16명 있군요. 수명이 아니고 쏘리 따라서 구하게 되면 0.8224 이렇게 뜹니다. 90% 표본 오차
Z값이에요. Z값. Z 2분지 알파. 요거 구한 거예요. 이거 구한 거. 루트 n분지 S. 이거 구한 겁니다. 한꺼번에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컴피던스에서 이렇게 여기 있는 수치들 다 대입시키게 되면 이렇게 나와줘요. 이해가시죠? 0.1에서 Z값 구해진 거고요. 1.645 아시잖아요. 20 표준 편차 20 사이즈 n이 아까 20개인 줄 알았더니 16명이에요. 쏘리 루트 4분지 20 해가지고 이렇게 구해준 거예요. 90% 표본 오차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컴피던스로 나오게 되면 8.24가 나오게 되면 빼주고 더해주고 하면 되겠죠? 빼주고 더해주고 하면 우리가 범위가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에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안다. 그러면은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T분포로 일단 하면 되겠죠. T분포로.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Z분포는 정규 분포예요. T분포는 그냥 정규 분포화 되지 못한 약간 낮은 구릉의 모양, 언덕의 모양 이렇게 이야기해요. Z분포는 종의 모양. T분포는 구릉. 왜 구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말 번역한 것 같아요. 그냥 언덕이라고 쓰면 될 거예요. 언덕. 우리가 쓰고 있는 통계 용어 대부분 다 일본말을 번역한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언덕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T분포. 지난 시간 말했지만 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말은 뭔지 확실하지 않아요. 이거.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그럼 뭐라고 불러 이거 그냥 사각형 그러면 돼요. 분포가 있는데 정규 분포란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T분포 하면 되는 거예요. T분포. 좀 더 포괄적인 범위예요. 정사각형, 직사각형 말은 뭐보다 그냥 사각형이 더 포괄적인 거잖아요. 그냥 사각형 하면 다 맞아요. 따라서 분포. 표준 편차가 모른다. 그러면 T분포 이렇게 쓰시면 돼요. 평균 묘인 표준 정규 분포에서 n개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평균 x바이고 표본 표준 편차 s인 확률 변수 t는 이렇게 표시하고 자유도 n-1은 t분포를 따른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뭔 말인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다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자유도란 말 나왔어요. 이 자유도 앞에서 3자인가 4자인가 할 때 제가 자유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언제냐면 분산 구할 때인가요? 분산 구할 때 모집단은 n으로 나누고 그쵸? 표본 전차 표본은 n-1로 나눴던 기억이 나지 않나요? 저야 까먹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까먹으면 안 되죠. 그때 n-를 할 때 우리가 자유도라고 그랬어요. 자유도 프리디그리 기억하시면 다행, 기억 못하면 무슨 소리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할 말 없는 거고요. 그때 아마도 우리가 평균을 알고 있어요. 4명의 학생의 평균이 100점이에요. 한 학생은 90점, 한 학생은 110점, 한 학생은 95점이에요. 그럼 나머지 학생은 점수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도 알아요. 4명의 평균이 100점인데 한 학생 물어보니까 90점이래. 한 학생 110점이래. 한 학생 95점이래요. 그럼 나머지 한 학생 물어봐도 돼요? 안 물어봐도 돼요? 안 물어봐도 돼요. 105점이에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도 n-, 표본은 n-로 나눴다. 그래서 자유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자유도가 또 나왔어요. 제가 뒤에서 나온다 했어요. 자유도인 T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understand? 이 공식은 뭐 앞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앞에서 예전에 Z값 구할 때 Z분포 할 때 했던 거 아닌가요? 세타 분지 평균 요거 그쵸?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표본이기 때문에 요게 바뀐 거겠죠. 요게 이해가시죠? 이렇게 바뀐 거 아시죠? 그겁니다. 모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하는 경우
요거는 앞에서 보였던 뭘까요? 경험 법칙. 제발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기억 안 했으면 제발 기억 좀 해주세요. 해라 시험에 낸다 안 낸다 그러고도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중간고사 기말 때 시험 낸다 안 낸다 해도 이거 제대로 그린 사람은 20%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그린 사람. 진짜 제대로 그린 사람은 10%도 안 되고 그나마 비슷하게 숫자 비슷하게 쓴 사람들은 한 20%. 악착같이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 구간 표준 편차 1이죠, 1. 그렇죠? 앞에서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68.26%. 요거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2세타 95.44%. 기억하시죠? 요거는요.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세타 이 범위죠. 똑같아요. 똑같아. 기억하시죠? 표본이기 때문에 세타 대신에 이건 모집 단일 경우 표본이니까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언더스탠드? 그거 외에는 뭐 똑같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발 좀 기억 좀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래야 이 다음 것도 또 이해가 돼요. 이건 계속 나와요. 구간 추정에서 실내 구간과 실내 수준이 있어요.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하는 경우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모르므로 표본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실내 구간을 정합니다. 실내 수준과 허용 오차 수준의 합은 항상 1이겠죠. 1-알파 플러스 알파는 1이 되는 거겠죠. 실내 수준이 높아질수록 실내 구간은 넓어지고 허용 오차 범위는 낮아집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요거잖아요. 요거. 이게 평균이라고 치고 요게 90%일 때 90%일 때죠. 1-알파가 90%일 때예요. 그 다음에 95%일 때 95%일 때 그럼 어떻게 돼요? 넓어지잖아요. 실내 수준이 높아질수록 실내 구간은 넓어지잖아요. 반면에 허용 오차 범위는 좁아지죠. 이건 좁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실내 구간은 실내 수준과 비례하고 허용 오차 수준과는 반비례한다. 그 말이에요. 같은 얘기네요. 언더스탠드? 다 같은 얘기예요. 진화가 되겠습니까? 구간 추정에서 실내 구간과 실내 수준, 모평균 존재를 90% 신뢰하는 구간, 99%, 이 Z값에서 99%는 뭐였죠? 2.57 뭐뭐 나갔죠? 줄여서 1.58 반올림해서 요 2.58 언더스탠드? 95%면 1.96 예, 1.96 90%면 1.645 익히세요. 그냥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눈에 익게 돼요. 제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99%일 때 2.58 95%일 때 1.96 90%일 때 1.645 눈에 익히시면 돼요. 99%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한값이고요. 상한값이고요. 하한치, 상한치. 요걸 항상 우리가 임계치라고 그래요. 임계치, 경계치.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자연시간이라고 그러나요? 저 과학시간이라고 그러나요? 임계각이라고 혹시 배우신 적 있어요? 임계각? 임계각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 물속에 빛을 쪼이면 반사하는 각이 있고 빛이 들어가는 각이 있어요. 좀 높으면 빛이 꺾여 들어갈 거고 좀 비스듬하게 되면 빛이 꺾이겠죠? 그 각도를 이게 반사되다가 어느 순간 들어가는 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임계각이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또 물속에서 여러분들 접시치기라고 제비치기라고 그러나요? 돌 던지면 탁탁탁 튀잖아요.
높이 던지면 빠지겠으나 옆으로 치면 탁탁탁 치겠죠? 그 다음에 임계각을 이용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하한가고요, 상한가고요. 이 경계를 우리가 임계치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요거는 실내 구간, 바깥은 오차 허용 범위. 하한값은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표시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사실 Z값인데 그냥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앞에서 Z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었죠. 2분지 알파로. Z값에서는 2분지 알파로 표현했는데 T값에서는 2분 알파, n-1 두 가지가 들어가요. Z에서는 오차 허용범위가 필요했는데 T값에서는 오차 허용범위 플러스 n-1까지 자유도까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어려울 건 없어요. 이 Z값은 우리가 컨피던스로 구했어요. 컨피던스로. 봤죠? 근데 T값은요, 우리가 TIMV로 찾을 거예요. 그리고 요걸 곱해주면 돼요. Z값은 요것만 했으면 되는데, T값은 이렇게 TIMV에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니까요. 네. 구간 추정에서 실내 구간과 실내 수준, 모평근 존재를 90% 신뢰하는 구간이 있다고 치면 실내 수준이 99%이면 오차 허용 범위는 1%고요. 실내 구간 하한값과 상한값을 임계치라 부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오차 허용 범위 알파는 좌우 임계치 밖에 있는 거고요. 했어요. 이 범위. 여기를 우리가 임계치라고 그랬죠? 하한값, 상한값. 오차 허용 범위 요거는 임계치 밖에 있는 거란 얘기예요. 자유도가 큰 T 분포상에 99% 신뢰 수준 나타내는 T값은 요거다 이거다. 일반적으로 T값은 이거가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T값은 2분지 알파 n-를 결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알파값고 n-를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걸 엑셀에서요 TINV로 해요. 나올 거예요. 모집단 뮤가 존재하리라고 만큼 신뢰하는 신뢰 구간 같은 얘기입니다. 하한치, 상한치 기억하시죠? 평균에서 이만큼 빼주고 평균에서 이만큼 더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T값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요거는 표준 편차. T값, 표준 편차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수치예요. 수치. 숫자. 네. 이해 안 가면요 뒤에 또 자세하게 몇 번 반복해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반복해 드릴게요. 실내 구간 결정 요인과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열심히 녹음 뜨고 있는데요. 우리 집 고양이들이 지금 서로 장난치고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또 하나씩 1, 2, 3, 4 단계가 있어요. 1, 2, 3, 4가 있어요. 평균이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표본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요거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 표본 평균에 표준 편차가 필요해요. 학생 하나가 달려가고 있죠? 이 보폭을 말하는 거야. 보폭이 뭐예요?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루트 n분지 루트 n분지 뭐였나요? 이거였나요? 빼기 x 마이너스 x 바였나요? 이걸 말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그냥 s분지 헷갈려 갑자기 제가 머리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네, 머리가 나빠졌어요. x 빼기 x 뮤였죠. 이렇게 처음에 z값 있을 때는 세타분지 x 빼기 뮤 그쵸? 세타분지 x 빼기 뮤 그쵸? z값일 때 요거 편차, 요 편차를 말하는 거예요. 편차, 보폭은 편차. 신뢰 수준에 따라서 이 편차 값을 구하는 거예요. 보폭은 표준 편차가 딱 정해져 있는데 보폭은 표준 편차가 정해져 있는데 신뢰 수준에 따라서 보폭이 한 발짝이냐, 두 발짝이냐, 세 발짝이냐, 반 발짝이냐, 한 발 반이냐 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거예요.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오차, 보폭, 표준 편차와
t 값을 곱한 만큼 좌우로 떨어진 값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실내 구간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 실내 구간 결정 요인과 방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요. 평균 중심이 있었고요. 실내 수준이 1-알파라고 돼 있어요. 하한 값은요, 여기에요. 앞에서 구했었어요. 우리가 평균을 먼저 구하는 거였죠. 중심치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뭘 구해요? 이걸 구하겠죠. 이거 표준 편차 구하는 거겠죠. 표준 편차 구하겠죠. 이게 앞에서 공부한 걸음걸이 보폭이에요. 보폭. 이거는 결정되는 거죠.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문제에서 주어질 거고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t 값은 무엇이냐? 수치요. 수치. 숫자. 뭐에서 결정돼요? 실내 구간, 실내 도에 따라서 결정돼요. 실내 구간이나 실내 도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허용 구간 같은 말이에요. 뭐에 결정되고 실내 구간 따라서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알파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겠죠. t 값은요. 신뢰도에 따라서 90%, 95%, 99%에 따라서 보폭이 정해진 보폭이 한 발짝이냐, 두 발짝이냐, 세 발짝이냐, 또는 반발짝이냐, 한 발 반이냐, 두 발 반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죠?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면 평균으로부터 빼주고 평균으로부터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평균으로부터 빼주고 이게 되는 거겠죠. 평균으로부터 이거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시 말해서 이거는 앞에서 공부한 보폭. 이거는 실내 구간, 실내도에 따라서 결정돼요. 90%냐, 95냐, 99냐에 따라서 이 수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Z값에서는 이게 결정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T분포에서는 T값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Z값은 이렇게 표시하고 T값은 이렇게 표시해요. T값에서는 N-1 하나 더 추가가 돼요. 자유도가. 그 차이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넘어갈게요. 실내 구간 결정 요인과 방법. 실내 구간의 크기는 일정의 보폭과 걸음수에서 결정된다고 비유할 수 있다. 비유하는 거예요. 보폭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 표준 오차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표준 편차, 표준 같은 의미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보폭은 그냥 요거다. 표준 편차, 표준 오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걸음수는요. 실내 수준에 의해서 결정돼요. 실내 수준 1-알파 알파가 클수록 오차 허용 범위 알파는 작을수록 작아지겠죠. 좌우로 여러 걸음을 걸어 실내 구간을 넓힐 수가 있어요. 실내 수준이 1-알파 알파가 커지면 알파는 작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설명 안 해도 되죠? 요거 네. 1-알파 알파가 커지면 알파는 작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작아질수록 그러겠죠. 작아질수록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 뭐 여러분들 이거보다는 이걸 보세요. 요 그림을 보시면 더 편할 거예요. 평균 1-알파 T값 이게 1-알파니까 오차 허용 범위는 양쪽이 합치니까 알파가 될 테고요. 그래서 2분지 알파, 2분지 알파가 되는 거겠죠. 2분지 알파 얘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예요. 평균이니까요. 평균은 이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모집단의 평균은 표본 평균에서 이만큼 빼주고 표본 평균에서 이만큼 더해주면 그 안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표본 평균은 구했어요. X바를 구했어요. 요즘 X바예요. X바를 구했는데 모집단의 평균은 이 안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안에. 이게 모집단의 평균이고요. 이만큼 빼주고 이만큼 더해주면 모집단의 평균은 이 안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모집단 뮤에 실내 구간을 보게 되면 모집단 평균은 표본 평균에서 이만큼 빼주고 표본 평균에서 이만큼 더해주고 거기에 들어갈 확률이
1만에서 알파 그 말이에요. 90%다 그런 얘기겠죠. 95%다. 99%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겠죠. 요 그림 이제 마지막 설명일지 모르는데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예제 2입니다. 예제 2. 수박밭에 있는 수박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임의로 페이지 273페이지네요. 네. 지금까지 책을 안 봤는데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예습복수 열심히 하시라고요. 임의로 20개 수박을 골랐대요. n이 20개예요. 수박의 표본 평균 20개 평균이 3.5래요. 20개 평균 3.5, 표본 평균 3.5. 표본 분산 S제곱 1.44로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S제곱 1.44래요. 그럼 S가 1.2가 되는 거겠죠. 수박밭에 수박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미지 평균 무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정규 분포 따른다고 했는데 제가 그 계산은 실제 문제 푼 거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걸로 제가 계산을 했어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걸로. 그래서 t값으로 제가 t분포를 했어요. 정규분포 따르기 때문에 z값을 해야 되는데 제가 따르지 않는 걸로 해서 t값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t값으로 제가 계산을 해놨습니다. 모평균 무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95%가 신뢰 구간이니까 알파는 5가 되겠죠? 0.05가 되겠죠? 2분지 알파는 0.025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t값을 이렇게 하게 되면 2.093 나와요. 왜? 바로 다음에 보면 이거를 엑셀로 TINV로 하게 되면 나와요. 거기서 구해가지고 대입시킨 거니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계산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이해가시죠? 어려울 게 없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그 평균에서 이만큼 빼주고 평균에서 이만큼 더해주면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어려울 게 없는 것이죠. 네. 공식에다 대입시키면 되는 거죠. 루트 20분지 1.2 해주면 계산해주면 2.9부터 4%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실무에서 수박 도매상이 여러분들이 다음에 수박 도매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낱개로 사가지고 낱개로 일일이 사가지고 도매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수박밭에 가가지고 농장 가서 밭대기 하는 거예요. 밭대기. 농장 전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농장이 넓은데 거기에 수박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데 일일이 다 따서 다 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임으로 20개를 딴 거예요. 20개를 따서 20개 무게를 재보니까 3.5kg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는 2.9와 4.0 안에 전체 무게가 전체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델몬트 사장이에요. 델몬트 오렌지 주스 사장인데 주스를 만들려니까 오렌지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가가지고 오렌지 도매상 가가지고 농수산물 시장 가지고 오렌지 살 수 없잖아요. 오렌지 농장을 밭대기를 해야죠. 농장 전체를 밭대기. 그러면 거기는 오렌지의 크기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근데 다 잴 수 없으니까 임으로 20개를 골랐어요. 골라서 물어보니까 3.5kg가 나오더라. 뭐 오렌지가 3.5kg는 아니겠으나 어쨌거나 3.5kg 나온다. 그럼 전체 수박밭에 있는 오렌지의 무게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추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실무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예요. 이렇게 표본 3.5인데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2.94부터 4.0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2.093은요 다음 페이지 엑셀에서 구해 줄 거예요. 나오잖아요.
표본수 20개였고요. 자유도 n-1. 표본이 20개니까요. n이. 자유도는 n-1이잖아요. 19고요. 알파는요. 0.05가 나오겠죠. 95% 신뢰 구간이니까요. 1만에서 알파니까. 알파는 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0.05가 되겠죠. 평균은 3.5래요.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가 1.2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t값을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구했냐고요? 다음에 페이지 나오겠죠. timv로 구하면 돼요. 수식 함수 40에서 timv 구하면 되는 거예요. timv 하면 프로버빌리티 알파 값 집어넣으라, 자유도 n-을 집어넣으라 라고 나옵니다. 왜? t값은 공식 두 개 있잖아요. 2분지 알파, n-1 이랬잖아요. 이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알파 값 집어넣으면요, 자동적으로 2분지 알파가 되겠죠. 자유도 n-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t값이 나와요. 이렇게 2.09. 그쵸? 2.09.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기보다 엑셀 있는 거 활용하셔야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95% 표본오차 어떻게 구해요? 여기에다가 t값 곱하기 2.09 곱하기 루트 n분지 s 하면 되잖아요. 언더스탠드? 그럼 구하잖아. 이렇게. 요 곱하기 루트 n분지 s 구했잖아요. 루트 n분지. 루트 n분지 s 했습니다. 루트 n분지. 그쵸? s. 여기 있네요. s. 언더스탠드? 그럼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3.5에서 얘 빼주면 하한값이고 3.5에서 얘 더해주면 상한값이 되겠죠. 3.5에서 얘를 빼주면 이게 나올 거고 얘에서 더해주면 이게 나오겠죠. 언더스탠드? 그렇습니다. 예제 3번이네요. 예제 3번은 문제가 어딨나? 점심시간에 이것도 우리가 식당을 하려면 필요한 사례 아닐까요? 점심시간에 학생들의 식사 시간을 추정하고 싶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78페이지네요. 학생들의 식사 시간을 추정하고자 임으로 61명 학생들을 N이 61명 측정 결과 평균이 25분이래요. 표준 편차 5분이 나왔대요. 모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니까요. 알파는 5% 0.05가 되겠죠. 이를 Z값, T값 다 구해봐라 그겁니다. Z값, T값 다 구해서 Z분포로도 구해보고 T분포로도 구해보고 비교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Z값과 T값을 비교해봐라. 모집단의 평균은 표본 평균 사이에 있는데 이만큼 빼고 이만큼 더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표본 평균이 이만큼 있어요. 표본 평균에서 이만큼 빼주고 표본 평균에서 이만큼 더해주고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이 사이에 뮤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만큼 빼줘요? 요만큼 빼주고 요만큼 더해주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Z값은 굳이 안 구해도 되죠. 우리가 95%니까 1.96 알잖아요. 곱하기 루트 n분지에서 하면 되겠죠. 루트 21분지 5 요거는 루트 21분지 5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23.74 26.25 23.74 26.25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죠. 이제 t값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t값으로 n21 똑같아요. 똑같이 주어졌어요. 공식도 이제 앞에 거랑 똑같은데 z값이 t값으로 변한 것밖에 없어요. 다 똑같아요. 얘 똑같고요. 얘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뭐만 바뀌었어요? 요거만 바뀐 거예요. z값에서 t값으로 바뀐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요건 어떻게 해요? timv에서 구하면 되죠. timv에서 구하면 되겠고 요거는 루트 61분지 5에서 구한 거예요. 루트 61분지. 오케이? 구하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 다음 페이지 엑셀에서 보여줄 것 같으니까 엑셀을 보도록 하죠. 엑셀에서 구해보는 거예요. Z값, T값 구한 걸 비교해보는 거예요.
Z값 표본 오차는 Z 2분지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지 s잖아요. 그쵸? 이거는 어디서 구했어요? 컴피던스에서 한 방에 구했어요. 한 방에. 컴피던스에서 한꺼번에 다 구하게 되면 1.254가 나왔어요. 1.254. 이번에 이제 t값을 구하려니까 timv를 구한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t값을. timv. timv. 이거는 컴피던스에서 구했고, 이거는 tinv에서 집어넣었어요. 얘는요, Z값 표준오차, T값 표본오차는 T값은 단계가 두 번 해준 거예요. D1, 두 번. 다시 말해서 컴피던스를 하게 되면 Z 2분지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지 s가 한 번에 구해지잖아요. 근데 T값은요, 요거는 T 2분지 알파 n-1만 구한 거예요. Z값 표본오차 구하듯이 T값 표본오차를 구하려니까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요? 루트 n분지 s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Z는 컴피던스에서 한 번에 구하는데 표준 오차를 T값의 경우에는 T값 표본 오차는 한 번 T값 구한 다음에 한 번 더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어쨌거나 Z값 구했고 T값 구했어요. 그 다음에는 평균으로부터 25로부터 얘를 빼주고 더한 거예요. T값은 평균으로부터 얘를 빼주고 더한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Z값이 좀 더 크죠? T값이 좀 더 작아요. 그런 얘기 뭐예요? Z값은 분포도가 좀 좋다는 얘기죠. Z는. T는요, 좀 완만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넓잖아요. 95%가 되려면. 이해가나요? 수치 보세요. 26.745, 26.71이고요. 26.255, 26.28이잖아요. Z값이 좀 더 밀집도가 좋잖아요. 95% 되려면. 그런 의미입니다. 다 했네요. 오늘 공부. 네, T분포 그래프 종 모양의 정규 분포와 유사하지만 양쪽 꼬리가 두터우며 더 납작한 구릉의 모양이다. 언덕의 모양이다. 더 넓게 퍼져 있어 가지고 분산이 크게 나타나지만 모분산을 모르고도 값을 구할 수 있다. 표본 크기, 즉 표본이 30 이상이 되면 표준 정규 분포에 거의 근접한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